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며 복작복작하게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사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엄마 껌딱지인 두 녀석 뒤치다꺼리하고 있자면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그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만큼 그토록 엄마 귀찮아하지 않고 애교 있게 구는 자식들 엄마로 사는 것도 참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이들과 지지고 볶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나 어디 사람 인생이 늘 편안하기만 하겠습니까? 저 역시 남들에게는 차마 다 그 속사정을 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나날들을 겪었던 때도 있었죠. 부모라면 누구나 다 이해하시겠지만 저 역시 제 아이를 지키느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이었고 녀석들 지키겠다며 온갖 수모를 이를 악물고 참아낸 시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 굴곡 있었던 인생 이야기를 이 채널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제 속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싶어요. 제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런 아이들을 함께 낳은 전 남편과의 사이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이혼까지 이르게 된 부부의 대부분이 그렇듯 도저히 이혼하고는 배기지 않을 정도로 서로 참이한 갈등을 겪다가 결국 파국에 이른 저희였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첫 만남부터 이렇게 삐그덕거렸다면 애초에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고 살 일은 없었겠죠. 결혼 전에는 저한테 참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마치 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자라도 된 듯 받들어 모시며 제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가만히서를 쏟아내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나이만 먹었지 사람 만난 경험도 그리 많지 않고 순진하고 어리숙했던 제가 그런 남편 모습만 보고 쉽게 넘어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교제를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결혼했을 때에도 저희 친정 식구들은 우려의 뜻을 표하셨으나 그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평생 저보다 오빠에게 애정을 쏟으며 소외감을 느끼게 한 친정 부모님과는 결혼 이전부터 이미 사이가 소원한 편이었기에 나는 내 부모님처럼 자식들 차별하며 자식에게 상처 주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했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었어야 했던 집이 차갑고 서러운 공간이었던 만큼 결혼 후로 그런 상황을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도망치는 심정으로 한 결혼이어서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제 친정과는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한 제 바람이 무색할 정도로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를 여왕님이라도 되는 양 떠받들던 전 남편은 제가 저희 첫 아이인 아들 현수를 임신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인 잡은 물고기에 밥 안 주는 경우였죠. 이혼한 가정의 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혼 전에 내키는 대로 실컷 놀다가 순진하고 가정적이어 보이는 여자 하나 골라잡아 입안에 혀처럼 굴어 꼬드겨서 집안에 들어앉히는 경우 말입니다. 제 친정이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니 그런 제가 더더욱 만만하게 느껴졌겠죠. 제 입장에서는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자식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남편 때문에 당혹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 딸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이 늦은 밤 문영 과일 가게가 어디 있다고. 그리고 당신 애가 졌다고 직장도 그만둔 판에 나 혼자 일하는 남편한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임신했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임신했을 때는 작은 일도 더 배가 되어 서럽게 느껴지는 거. 아이 가져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제가 대단한 걸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저도 아이 가진 여자로서 남편에게 애정어린 챙김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무안을 당할 일입니까? 제가 당장 딸기 내놓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패악을 부린 것도 아니고 민망함과 서러움에 울먹이는 저를 보고 전 남편이 중얼중얼 덧붙였습니다. 여자라고는 애교도 하나도 없어서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와도 집안에서 기운 날 일이 하나도 없으니 이거 원 내가 상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날을 기점으로 저희 둘 사이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냉랭해진 쪽은 전 남편이고 저는 어떻게든 그런 전 남편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혼자 애를 쓰는 형국이었죠. 하지만 애초에 저나 제 아이에게 대단한 애정을 가진 적이 없는 전 남편이었으니 마음을 되돌리려는 제 노력은 무용한 일이었습니다. 당장 남편 태도가 저 모양인데 어디 시댁이라고 저를 귀엽게 봐주셨겠습니까? 비빌 언덕 없는 약한 사람에게 모질게 대하는 것은 시댁 식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외벌이하며 제 식구들 건사하겠다고 아주 몸이 남아나질 않는구나. 처가 형편이라도 좀 빵빵하면 그 고생은 안 할 텐데. 이래서 사람 맞는 것도 신중해야 하는 거야. 당신 아들이 귀한 만큼 그런 당신 아들에게서 얹혀 사는 배부른 며느리를 못마땅하기 짝이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귀하다는 당신 아들 자손을 품고도 저는 이리저리 눈치 보기 바빴어요. 제 친정이 저를 그리 귀히 여기지 않아서 남편과 시댁에까지 홀대를 받는 건가 싶어 서름은 더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말 저들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이 집에 시집온 것도 아니었어요. 제 나름대로 결혼 전에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신혼집 절반 가까이 제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면서 제 집안 덕본 것도 딱히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평생 누군가의 절대적인 사랑이라곤 받아본 적 없었던 가여운 저는 그런 괘씸한 인간들에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밀고 나갈 자존감이라곤 없었습니다. 더구나 뱃속에 아이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저 사람들 심기 건드렸다가 정말 이 관계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이 아이와 단둘이 어떻게 살아나갈까 싶어 그게 그저 무섭고 스스로가 움츠러들 뿐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아들아이 하나에 그치지 않고 그 인간과 딸까지 낳고 살았으니 그때 저는 제가 생각해도 참 답이 없는 사람이었네요. 그런 인간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자식 둘을 낳을 때까지 질질 끌려다녔던 것은 저의 실책일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중에 태어난 두 아이는 제게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렇다 치고 제 자식들한테까지 별 관심이 없어 결혼 생활 내내 가정에 소홀했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전 남편 모습에서 제게 애정을 주지 않았던 저희 친정 부모님 모습이 겹치는 건 어쩔 수 없었겠죠. 결혼 초반에 어떻게든 저 사람 마음을 돌려보고 잘 지내보고자 하던 제 결심 역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평생 그런 부모에게 상처받으며 자랐으니 저는 물론이거니와 제 자식에게까지 그런 행태를 보이는 전 남편이 곱게 보이는 게 더 이상할 노릇이었죠. 그 즈음에는 저 역시 그 사람이 그저 아이들의 친부이자 아이들을 부양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서로 애정 없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을 태어나게 한 것이 못내 죄스럽고 미안할 따름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사랑이 가득한 다복한 가정을 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더더욱 아이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애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사랑은 충분치 못하다 하더라도 부족한 엄마의 사랑이 부디 그것까지 메워줄 수 있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처음 전 남편의 외도를 눈치챘을 때 솔직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놈이 저나 아이들에게 해온 바가 있는데 그런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와는 그리 지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놈이 자식이 둘이나 딸린 인간 아닙니까? 전 남편 놈에게 느낀 치가 떨리는 배신감은 남편으로부터 기만당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아비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못하는 전 남편의 인간성 자체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기대감은 없었을지 몰라도 자식 달린 유부남이 그렇게까지 제 자식 보기 부끄러울 일을 저질렀다는 데에 대한 경멸이 더 많은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바람 피우면서 처인 제게 숨기려 들거나 눈치를 보지도 않는 전 남편 놈이었습니다. 세상에 기댈 데라고는 없는 만만한 마누라라고 생각했으니 제 놈이 바람을 피워봤자 달려와 뺨이라도 걷어붙여줄 친정 식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제 살판 났다 싶었겠죠.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명백한 유책 배우자인 놈이 제게 먼저 이혼을 강요하고 들었다는 겁니다. 네가 그러고도 압이야? 너 정말 우리 현수이 이수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부부가 살다가 안 맞으면 갈라설 수도 있는 거지. 야, 솔직히 너랑 내가 결혼하고 나서 집안 편했던 적이 며칠이나 되냐? 별 볼 건 없어도 사람 하나는 얌전하니 가정에 분란 일으키지 않고 조신하게 애를 잘 키워줄 줄 알았더니 막상 같이 살아보니 그것도 아니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너랑 결혼하지도 않았어. 내 놈 그동안 한 짓거리를 생각해봐. 네가 나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나한테, 우리 애들한테 그따위로 굴어놓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나는 네 놈이 무슨 개짓거리를 하든지 간에 그저 주둥이 꽉 다물고 네 놈 원하는 대로 살아줘야 해? 어디 아비 노릇 한번 제대로 안 해본 놈이 뻔뻔하게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랑 지금 갈라서겠다잖아. 나도 너 같은 여자랑은 더는 못 살겠다. 내가 오죽하면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날 생각을 다 했겠어?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너랑은 비교도 안 되게 잘나고 가진 사람인데 너 같으면 그런 사람이 눈에 차지. 너 같은 여자가 눈에 차겠어? 바람 피우고 이혼 종용하는 것도 모자라 감히 더러운 상간녀와 저를 비교하며 제 부인에 비하하는 남편이라니. 그런 놈과 단 1초도 더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은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 둘이나 낳아 기른다고 직장도 관두고 독박 육아하고 있던 판에 저런 것도 압이라고 저 인간 없이 아이 키울 생각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렇게 불리한 제 입장 때문에 시원하게 이혼하자고 소리치지도 못하는 제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저를 보며 전 남편 놈이 빈정거렸습니다. 왜? 왜 그렇게 네 남편 못마땅한 티를 있는 대로 내더니 막상 이혼하자니까 앞으로 먹고 살 길이 깜깜하다 싶어? 전 그러면 애들 두고 너 혼자 나가든가. 내가 내 애를 두고 어딜 가? 제 자식들에게 애정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놈이 이제와 자식 욕심 부릴 리 만무했습니다. 그 상간녀라는 여자랑 새 출발하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걸림돌이라 생각하는 게 뻔한 놈이었으니 그저 제가 괴로워하는 꼴을 보는 게 즐거웠던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곱게 이혼해준다고 할 때 애들 데리고 나가. 내가 애들 친권이니 양육권 뺏어온다고 괴롭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야 돼, 알아? 당장에 눈앞의 놈을 씹어먹고 싶을 정도의 극렬한 분노가 치솟았으나 정말로 아이들을 빼앗기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차마 제 원 없이 분풀이 한번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어요. 수중에는 제가 시집오면서 신혼집에 들어간 돈 겨우 돌려받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변하게 이혼 위자료를 받지도 못했고 재산분할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행여나 그런 것들 눈독 들일까 싶어 감히 제 아이들을 볼모로 협박질을 일삼는 전 남편 놈이었으니 감히 마누라와 제 자식들을 두고 부정을 저지른 놈에게
복수다운 복수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처자식 버리고 새 여자 만나 희희낙낙할 전남편 놈을 떠올리면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듯 했으나 그 치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만이 제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그렇게 농가는 영영 남남이 되었습니다. 신혼집에 들어간 돈 절반 빼온 걸로 간신히 아이들과 함께 살 거처는 마련했지만 당장 저 두 녀석 먹여 살릴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경력 끊어지고 아이 둘이나 딸려서 변변찮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습니다만 그렇게 제대로 된 자리에 취업 준비한다고 드릴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어요. 닥치는 대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2개국 3개국 안에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지낼 곳이야 겨우 마련했다 하더라도 반토막나 돈으로 예전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을리 만무했습니다. 비록 아이들은 그 좁은 집이나마 저희 세 식구끼리만 지내는 게 신이나 방방 뛰었지만 엄마로서는 죄스러울 따름이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랑 셋이서만 사는 거야? 압이라고는 하나 있는 게 자식들에게 오죽이나 정을 안 줬으면 애들 입에서 저런 소리가 다 나오나 싶어 기가 다 차더군요. 그럼에도 제 아빠 있을 때마다 저 어린 것들이 눈칫밥을 먹던 것에서 자유로워져 신이나 조잘거리는 걸 보니 차라리 진작 그놈과 갈랐었어야 했다 싶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몸이 힘든 건 이루 말할 데가 없었지만 내 자식들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르는 걸 보니 아이들에게는 풍족한 생활보다도 엄마 마음이 편해진 것이 더 큰 기쁨이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레 들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비로소 그놈과의 이혼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비록 제 의사보다는 놈이 밀어붙여 반강제로 하게 된 이혼이었지만 말입니다. 이렇듯 오히려 이혼 전보다 심적으로는 차츰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밥 벌어먹고 사는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직장 생활했던 예전 경력을 살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결국은 몸 쓰며 노동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이후 아무리 독박육아로 살림을 도맡아 했다고 하지만 밖에서 그런 일하며 돈 버는 일과는 역시 차원이 달랐죠. 온몸에 파스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밤낮 없이 일을 해대는 통에 몸 구석구석 쑤시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손 4개가 매일같이 제 전신을 주물러대는 시간만큼은 참 행복했어요. 사실 아이들 손목에 무슨 힘이 대단하게 있겠다고 몸의 피로가 제대로 풀리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들 그 기특한 마음만으로도 삶의 고단함이 스르륵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아이들 보며 하루하루 다시금 살아갈 힘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느라 가장 고생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전 남편 놈이랑 이혼하고 다시 남자 만날 생각 같은 건 꿈조차 꾸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그렇게 입안에 혀처럼 굴던 놈도 결혼하고 안면몰수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싹 돌변했는데 세상 어느 놈을 믿을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게다가 남자는 무슨 내 새끼들 걷어먹이는 일만 해도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땐 남자라면 지긋지긋했어요. 제가 서빙을 하던 고급 일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던 남편의 첫인상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남편에게 한 톨의 관심도 주지 않던 저였습니다. 수표며 플래티넘 카드가 그득한 남편 지갑을 돌려주고도 그 일을 금세 잊어버린 것 또한 사는 게 바빠 그런 일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리 힘들게 지내는 상황 속에서도 한 채 흔들림도 없이 고스란히 직업을 돌려준 제가 남편에게 깊은 인상을 준 모양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사는 거 힘들다 해도
제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어미로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지갑 주인 확인한다고 여러 번 지갑 안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있는 걸 보고 부럽다는 생각 정도야 해보았지만 말입니다. 제가 극구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제대로 살해를 해야겠다고 하는 통에 오히려 처음에는 남편이 좀 귀찮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엄마 마중 나오겠다며 일 끝나는 시간에 제 앞에 깜짝 등장한 저희 아이들을 보고 다소 상심한 표정이었던 남편을 보고도 저 사람이 제게 관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저렇게 잘 나가는 사업체 사장님이라는 분이 뭐가 아쉬워서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그것도 아이까지 딸린 여자에게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일은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살림하며 잠깐씩 쳐다보던 아침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겠거니 당연히 그리 생각하고 살았죠. 하지만 남편도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던 일식당 사장님에게 어떻게 제가 이혼 후 홀로 아이들 건사하며 고생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전까지 제게 조심스럽게 대하던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려운 환경에도 열심히 일하는 저를 좋게 봐주신 사장님이 아무래도 제 칭찬을 잔뜩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죠. 저 혼자 몸이라면 몰라도 아이들까지 있는데 재혼이라니요. 물론 재혼해서 잘 사시는 분들 많다는 거야 알지만 친아빠인 전 남편 놈조차 제 자식들 집에서 눈치 보게 만들었는데 새아빠는 오죽하겠거니 싶었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두 번 다시 그런 눈칫밥은 먹이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먹은 저였어요. 대표님, 제게 마음 써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저한테는 저희 아이들이 가장 우선이고요. 죄송합니다. 도영 씨가 무얼 걱정하시는지 잘 압니다. 저를 쉽게 믿으실 수 없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이런 말뿐만 아니라 도영 씨가 저를 믿으실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남편은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했지만 결혼한 적도 아이가 있지도 않은 남편이 서툴게나마 제 아이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고맙다 못해 짠할 지경이었어요. 처음에 낯선 남자 어른을 경계하던 아이들조차 그 사람 고운 심정을 금방 파악한 모양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친아빠보다도 가깝게 여기고 반가워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저 일한다고 바쁠 때는 오히려 셋이 쿵짝이 맞아 잘 지내는 게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죠. 물론 재혼이라는 게 결코 만만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니 쉽게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한 저였으나 입만 번지르르 사람을 꼬여내려는 전 남편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간과 비교를 하는 것조차 남편에게 미안할 지경이었죠. 이제 저도 어지간히 나이를 먹고 그런 놈에게 된 적이 있어서인지 조금은 사람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저 자기 입속만 생각해서 사람을 말로만 꼬여내는 것과 약속의 무거움을 알고 말보다는 진중한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이는 것이 저리 다르구나 하는 걸 남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결국 그렇게 한결같은 진심을 내보이는 남편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만난 지 무려 3년 만의 일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차마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만 엄마의 재혼 소식을 뛸 듯이 기뻐해주는 아이들이었어요. 이미 남편을 자기들 아버지로서 받아들여준 고마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록 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으로서의 새 출발을 시작한 저희 네 식구였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성정을 의심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결혼하고 아이 가진 제게 돌변했던 전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던 모양인지 그때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괜한 노파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우려와 달리 재혼 이후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재혼 이후로도 변함없이 제 아이들을 마치 자기 품으로 낳은 친자식 마냥 귀하디 귀하게 대해주었고 그런 남편에 대한 고마움에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새록새록 샘솟는 저였습니다. 정말 서로 마음이 오가는 사람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리도 행복한 일이구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포근하고 따스한 기분에 눈물이 고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로 이룬 제 가정생활이 그리도 만족스러웠다 보니 끔찍한 전남편에 대한 기억은 어느새 제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잊히지 않을 상처로 남을 줄로만 알았는데 역시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하는 게 맞는 건지 첫 결혼에서의 아픔 역시 저도 모르는 새 아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재혼 후 2번 다시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 남편 놈이 저와 저희 아이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가 어찌나 소스라치게 놀랐을지 여러분들도 짐작이 가시죠? 현수야, 희수야, 아빠야. 아이고, 내 새끼들 잘 있었나? 이혼하고 제 자식들 버린 놈이 제가 이렇게 이를 악물고 제 몸 갈아가며 애들 먹여 살리겠다고 피땀 흘리고 있을 때 단 한 번도 제 자식 찾은 적이 없는 놈이 바로 그 놈이었습니다. 그 뻔뻔한 놈이 번지르르하게 웃으며 제 아이들을 안아보겠다고 2팔을 활짝 벌리는데 그만 경악해서 놈을 있는 힘껏 뒤로 밀쳐버렸습니다. 저보다 힘이 배는 데는 성인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내 자식들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하니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 제 뒤에서 제 친부를 마치 유괴범이라도 되는 것 마냥 두려운 눈으로 벌벌 떨며 숨어 바라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애들이 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크나큰 오산입니다. 저 어린 것들도 제 아비가 자기들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생채기로 남을 정도로 말이죠. 저야 그렇다 치고 제 자식한테 그렇게 상처 준 놈이 감히 이제와 나타나 뭐가 어째요? 그동안 남편 만나 살며 잊어온 분노가 다시금 치솟아 올랐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밀쳐서 바닥에 나동그라진 전남편 놈이 순간 욱했는지 제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이내 표정을 싹 바꿔 실실 웃어 보였습니다. 그 꼴이 어찌나 징그러워 보였는지. 저런 놈하고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낳고 살았나 싶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한껏 저를 경계하고 있는 저와 우리 아이들을 보며 놈이 말했습니다. 돈깨나 있는 남자 만나서 팔자 고쳤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너도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제법 사모님 티가 난다. 그간 아주 살만했나 봐. 제 자식 듣는데 말 가릴 줄이라고는 모르는 놈이었습니다. 저 입고 있는 거나 아이들 입고 있는 걸 아래로 훑어보는 놈 눈이 희번떡거렸습니다. 그 눈길이 너무나 불쾌해서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아이들 앞을 막아서고 놈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새 여자 만나 자식도 모른 채하고 살던 놈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타난 거야? 무슨 낯짝으로 나랑 우리 애들한테 그 뻔뻔한 얼굴을 들이밀어? 야!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갈라섰어도 천륜은 천륜인 거야. 내가 쟤들 아빠인데 그럼 우리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길 줄 알았어? 바람난 여자한테 눈 뒤집혀서 자식까지 내팽개친 놈이 할 만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속셈이 있는 거였어요. 이제 와서 없던 부성이가 샘솟을 리도 만무했으니까 말입니다. 이미 저놈의 야비한 바닥을 본 바 있는 저로서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꺼져. 이런 식으로 불쑥 나타나서 나나 우리 애들 괴롭힐 생각이라면 너 아주 마음 잘못 먹었어. 내가 예전처럼 가만히 당하고 있을 줄 알아?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내 앞에서 어서 꺼져!
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냐? 아비가 돼서 내 새끼들 좀 보겠다는데. 뻔뻔하게 나오는 놈 앞에서 정말로 전화기를 들어 112를 누르자 놈이 아차 싶었던지 꼬리를 말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소리치는 전 남편 놈이었습니다. 너 오늘은 내가 이렇게 가는데 다음에 다시 보자. 애는 무슨 지 혼자 낳았나? 놈이 사라지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후들후들 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런 저를 양쪽에서 붙든 아이들 역시 두려움으로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엄마, 어떡해. 너희들 걱정할 거 하나 없어. 엄마가 절대 저 사람 니들 앞에 다시 못 나타나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아, 현수야, 희수야. 그렇게 세 식구가 얼싸안고 서로의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제야 저 끔찍한 인간에게서 벗어나 재혼한 남편까지 내 식구가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저 원수 같은 놈이 나타나 이 일상을 깨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저 역시 속으로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아닙니까? 무엇보다 제 아이들을 지켜줘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정말이지 면목이 없었으나 그렇다고 사안이 이렇게 심각한데 전 남편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벌벌 떨며 오늘 있었던 일을 전하는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도영 씨, 애들도 그렇고 오늘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도영 씨 생각하면 그 전 남편이라는 인간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 친부라고 참아줬더니 감히 내 식구들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애들도 더 세심하게 지켜보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잘 대처하면 그만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보. 미안해요, 여보. 당신이 우리 가족 위해서 얼마나 애써주는지 잘 아는데 전 남편 문제로까지 속상하게 만들어서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요. 무슨 그런 소리를 다 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신 일이고 우리 아이들 일인데.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나 서운하니까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아요. 어? 어떻게 이런 순간까지 저와 아이들을 먼저 챙겨줄 수 있는지. 비록 첫 결혼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두 번째 선택만큼은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이런 겪지 않아도 될 일을 함께 겪게 만들어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커질수록 전 남편에 대한 분노는 더더욱 활활 타올랐습니다. 처음이야 경험 없이 갑작스레 당한 일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다시 한번 내 눈에 나타났다가는 놈을 요절내리라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아이들한테는 항상 저나 남편이 따라붙었고 피치 못하게 저희가 일이 있을 때는 돌봐주시는 도우미분이라도 꼭 달려 보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감히 전 남편 놈이 내 소중한 아이들을 볼모로 삼지 못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한 저와 남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한동안은 잠잠했습니다. 놈이 또다시 뻔뻔하게 제 앞에 나타났을 때도 아이들 없이 저 혼자 있어서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제 딴에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 탓인지 불쑥 나타난 놈에게 놀란 기색도 없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속셈이야? 너같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이제 와서 아비구실을 하려 드는 것도 아닐 테고 또 무슨 더러운 속내로 낯짝도 두껍게 내 앞에 나타날 생각을 한 거냐고. 제 말을 들은 전 남편 놈이 야비한 얼굴을 하고 말했습니다. 야, 내가 순순히 우리 애들 너한테 안 보내줬으면 네가 지금 그렇게 마음 놓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아? 귀한 자식 보내줬으면 감사한 줄도 알아야지. 마치 자기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는데 제가 억지로 애들을 빼앗아 오기라도 한 듯 말하는 전 남편 놈이었습니다. 기가 차다 못해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런 놈에게 우라통이 터져 소리를 질렀습니다. 철면피도 뭐 저 따위 철면피가 다 있어. 야, 네가 나한테 우리 애들 양보했어?
바람 피우는 년한테 눈 뒤집혀서 자기 자식도 버린 금수만도 못한 놈이 감히 어디서 그따위 더러운 입을 놀려? 분노에 찬 제 욕설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전남편 놈이었습니다. 뒤 이어진 놈의 말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내가 이혼할 때 네 사정 봐줘서 그냥 보내줬는데 생각해보니 이혼하면서 우리 애들 몫은 하나도 못 받아냈잖아.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아이들을 데려온 것도 저고 아이들을 먹여 키우느라 생고생한 것도 저인데 왜 저놈이 우리 애들 몫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쯤 되니 저놈 정신 나간 사고방식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 제 앞에서 놈이 계속해서 입을 나불나불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귀한 자식 보내는데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때야 네 형편에 뜯어먹을 거라고는 없었으니 그냥 보내줬다 치더라도 지금은 사정이 다르잖아? 돈 있는 놈 만나서 그리 유세 부리고 사는데 설마 자식들 데려간 몫이 아깝다고 못하겠지? 이제라도 나는 우리 애들 목 제대로 챙겨받아야겠으니 다음에 올 땐 한 몫 제대로 준비해놔. 이거 진짜 미친놈 아니야? 내가 양육비랑 위자료를 뜯어내도 모자랄 판에 니놈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애들 몫을 들먹이고 있어? 이건 날강도 아니야? 니놈이 그러면 그렇지. 어디 감히 아비니 뭐니 들먹이고 있어? 처음부터 그따위 더러운 속셈 붙고 내 새끼들 앞에 나타난 주제. 이 벌레만도 못한 놈이. 아, 그러니까 애들 앞에 나 나타나기 싫으면 줄 거 주고 깔끔하게 끝나면 될 일 아니야? 나라고 너 뭐 예뻐서 계속 얼굴 보고 싶겠어? 근데 내가 계속 나타나서 너랑 애들 앞에 얼쩡거리면 더 제명에 살 수나 있겠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깔끔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자고. 네가 3억만 해주면 다신 너랑 애들 앞에 안 나타날 테니까. 이제 너한테 그 정도 돈 준비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 눈앞의 놈을 갈갈이 찢어발기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느라 두 주먹이 새빨개지도록 움켜쥐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아비라는 놈이 자식 가지고 장사할 생각을 다 합니까? 애초에 지가 버린 자식을 자식 팔아넘긴 값이라도 받아내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저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이 울분이 풀릴까? 저놈을 어떻게 잘근잘근 밟아놔야 이 분이 풀릴까? 머리가 터지도록 생각하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당신 뭐야?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긴장했던 마음이 스르륵 녹아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애틋하게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여보? 아, 그 대단하신 양반 행차하셨나 보네. 어디 그 잘난 낯짝이나 한번. 여전히 빈정대며 주둥이를 놀리던 전 남편 놈이 고개를 돌려 제 남편과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그만 경솔하게 놀리던 입을 딱 다물어 버렸습니다. 제 남편이 전 남편 놈보다 풍채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놈이 순간 겁을 집어먹었나 싶었는데 전 남편 놈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대표님이 어째서... 날 알아보는 모양이네요. 안사람 되시는 양반이 지금 그쪽 여기 와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까? 냉랭하기가 서리빨이 내린 것 같은 남편 말투였습니다. 저나 제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다정한 사람이었기에 그 사람의 그런 싸늘한 모습은 저도 처음 보는 거였어요. 전 남편 놈은 놀라다 못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럼 대표님께서 이 사람의... 맞습니다. 내가 우리 도영 씨 남편입니다. 세상 당당하게 외치는 남편 모습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의아했습니다. 전 남편 놈 하는 꼴이 꼭 예전부터 저희 남편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하던 것과도 180도 다르게 제 남편 앞에서 맥을 못 추는 놈을 보자 놈 꼴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제 곁으로 척척 다가온 남편이 반쯤 저를 감싸한 듯하고는 전 남편 놈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이혼할 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고 내 아내와 아이들 내칠 때는 언제고 감히 버린 자식들 빌미로 삼아 돈을 요구합니까? 아무리 인간이 못되었어도 그렇지. 나 당신같이 상종 못할 인간이 내 가족 주위에 얼쩡거리는 꼴 못 봅니다. 당신 부인 되는 사람 회사에 대한 조치는 이미 다 취하고 나왔으니 더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집 앞에서 꺼져요. 우리 애들이랑 내 아내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났다가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생각 고쳐먹는 게 좋을 겁니다. 남편 말에 차마 대꾸도 하지 못하고 초라한 꼴로 빌빌대는 전 남편 놈이었습니다. 웃기지도 않은 꼬락서니로 정신없이 내빼는 전 남편 놈을 보니 제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하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고개를 돌려 물었어요. 당신 저 사람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 부인 사업 얘기는 또 뭐고요? 나도 저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이번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 사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이라는 여자가 우리 회사 하청업체 사장이에요. 뜻밖의 소식에 그만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전 남편 놈 통해서 상간녀라는 여자가 사업하며 돈 좀 만지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접점이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으니까요. 그런 제게 남편이 침착한 어투로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 입장에서야 하청업체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 하청끼리 경쟁이 붙어서 입찰하는 식으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 왔거든요. 자잘한 문제는 있어 왔지만 큰 문제는 치지 않길래 두었는데 이제 저 인간하고 엮인 업체라는 걸 알았으니 굳이 그런 껄끄러운 인간들과 거래할 필요가 없어졌을 뿐이에요. 더군다나 그 여자는 도망간 저놈하고 같이 불륜을 저질러서 도영 씨한테 상처를 준 인간 아닙니까? 나 그런 인간하고 일 같이 못해요. 단호한 남편 말에 그동안의 제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찌 인연이 되려니 이렇게 인연이 엮일 수도 있는 건지. 이혼해서 쫓겨나다시피 아이들 데리고 나올 때 갚아주지 못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되갚아줄 수 있게 될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것도 모자라 제 묵은 한까지 풀어준 남편에게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나 평생 저놈한테 한 맺힌 거 갚지도 못하고 살 줄 알았는데 당신 아니었으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날이 다 오겠어요? 그런 말 말아요. 그동안 당신 마음고생 일이 심할 줄 알았더라면 내가 미리 알아내 그것들 요절을 했어야 하는 건데. 제 일을, 제 아이들 일을 자신의 일보다 더 분해하고 아파해주는 남편이었습니다. 꼭 피가 섞여야만 가족인가요? 제게는 이 사람이야말로 제 한평생을 함께할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다음 날 전 남편 놈과 함께 그 상간녀라는 여자까지 저희 집 앞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혼하면서도 아이들과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온 탓에 얼굴 한번 본 적 없었던 상간녀라는 여자 낯짝을 그날에서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와 제 남편에게 바짝 엎드려 눈물을 질질 짜는 비굴한 꼴로 말이죠. 대표님,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인간이 정말 미쳤었나 봐요. 감히 사모님 앞에서 돈으로 협박질을.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를 보셔서라도 한 번만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거래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제가 그쪽을 보고 봐달라고요? 그쪽에 지은 죄가 그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참 어처구니가 없기로써니 내 전 남편이랑 불륜 저지른 여자가 저를 보고 용서해달라는 말은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전날까지 야비하게 짝이 없던 기세의 전 남편 놈 역시 무릎을 꿇고 제게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현수 희수 낳고 산 세월이 있는데 이대로 가면 나 정말 죽어. 내가 잘못되면 우리 현수 희수라고 마음이 편하겠어? 제발 자비를 베풀어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어? 지금 더럽게 누굴 보고 여보라는 거야. 니놈 사과 따위 무슨 가치가 있다고. 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저 인간이 저렇게 쓸모없는 짓거리 버리고 다닐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저런 놈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런 말로는 분이 안 풀리시겠지만 사모님이 원하시다면 제가 저놈하고 싹 갈라설 테니까 제발 저만이라도 한번 봐주시면. 뭐?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야, 그럼 나라도 살아야지.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놈 걷어서 내 인생 말아먹게 생겼는데 더 싹싹 빌지는 못할 망정. 눈이 뒤집힌 상간녀가 저희 부부 앞에서 전 남편놈 머리채를 쥐어잡고 짤짤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전 남편놈도 제 상간녀라는 여자를 쥐어잡고 흔드는데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따로 있나 싶더라고요. 야, 너 이거 못 나? 이거 나! 안 나. 못 나. 이 배은망덕한 놈. 니놈 때문에 내 신세가 이게 뭐야. 자식까지 내팽개치고 선택한 여자치고는 결말이 참 볼만했습니다. 남 기만하며 쌓아올린 인간관계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애잔하고 한심하게 짝이 없는 저 두 인간들 더 보고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만하면 제 가슴속에 응어리는 풀고도 남을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지금 남의 집 앞에서 못 들라는 거야? 둘 다 똑같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내 아내 앞에서 무슨 추잡한 짓을 벌이고 있어! 남편 호령에 주택 관리하시는 분들 손에 질질 끌려나가는 전 남편과 상간녀였습니다.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전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남편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 여자 뒷공리만 졸졸 쫓아다니기에 당연히 딸린 기사이겠거니 했죠. 알고 보니 사업하는 여자랑 같이 산다고 들떠서는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우고 그 여자 기사 노릇을 자처하던 전 남편 놈이었습니다. 믿을 거라고 보는 그 여자밖에 없던 놈이 이제 자식 가지고 협박한 제 놈 때문에 상간녀 사업까지 말아먹게 생긴 거죠. 집도 절도 없이 모아둔 돈 한 푼 없이 쫓겨난 전 남편 놈이 거짓거를 면치 못하리라는 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저한테 3억이니 뭐니 괘씸하게 운운한 것도 그 여자한테 빌부터 입이나 채우고 살았지 모은 돈 하나 없이 제 곳간 채울 욕심이었겠죠. 이래서 남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입니다. 비로소 놈에게 어울리는 적절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생각에 그동안 묵힌 한이 시원하게 씻겨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상간녀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제 남편 지위에 어지간히 겁을 집어먹었는지 저나 우리 아이들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이제야 제 주제 파악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지긋지긋한 전 남편 놈과의 인연이 완전히 끝을 맺었습니다.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인지 그렇게 고약한 전 남편 놈 치워내자 남편과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보살 같은 남편이라 하더라도 전 남편 일 때문에 나와 결혼한 걸 후회하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에 두려웠지만 제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결같은 그 사람의 모습에 저도 더는 그런 부채감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네 식구는 오늘도 시끌시끌하고 다복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습니다. 항상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자고 오늘도 다짐하며 서로 아껴주며 살 생각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는 이야기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